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6강 시간인데요. 진도에 관계없이 오늘은 가장 부동산 세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양도소득세 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세표준 계산하는 것이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6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양도소득세에도 과세 요건이 4가지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개인이거든요. 소득세라고 하는 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이든 비거주자. 이때 올해 개정된 게 있죠. 2015년도에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주소가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2015년부터는 거주자라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을 거주한 자를 거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주자입니다.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183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를 팔고 건물을 팔고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죠. 여기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장 주식 있죠?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 주식은 일반 소액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또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죠. 나중에 교재에서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과세 대상은 크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과세 표준, 이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기할 것도 있고요. 제 강의를 차분하게 들으시면 과세 표준이 저렇게 해서 산출되는구나, 이 내용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다 실지 사고판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한 가액, 판 금액이죠. 내가 직접 아파트를 팔았다. 자, 계산하기 좋게 실지 거래 가격을 1억에 팔았다. 1억입니다. 1억. 자, 1억입니다. 내가 오늘 1억에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다고요. 매도인이죠. 산 사람은 누굴까? 매수인. 우리 세법에서는 판 사람을 양도인, 산 사람을 양수인 그럽니다. 내가 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팔아서 이득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득이 없으면, 손실이 생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사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지 취득가액. 내가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아파트를 산 금액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7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7천만 원 속에는 여러분 부동산 4년 전, 5년 전에 사게 되면 취득세 안 냅니까? 과거에는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또 채권도 사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는 7천만 원 속에는 취득세가 포함됐습니다.
취득세 등.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등기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전, 5년 전에 아파트를 사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 7천만 원이 소요가 된 거지요. 자, 아파트를 7천에 샀는데 이걸 빼고요. 또 뭘 빼느냐?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베란다를 확장 공사했어요. 확장 공사하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할까요?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하고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것은 세무서가 인정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합시다. 800만 원. 자본적 지출. 이 돈이 지출되는데 자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증대된 지출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증대입니다. 가치 증대. 또는 이런 거 있어요. 내용 연수가 연장되었다. 여러분,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은 useful life죠. 사용 가능 연수. 만약에 건물은 내용 연수가 보통 30년, 40년, 50년 그러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40년 되면은 뭐 합니까? 헐고 다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서울시 조례가 30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지출, 가치가 증대된다. 아파트가 좀 낡았으면 뭡니까? 개보수하게 되고 대수선하게 되면 가치가 증대되겠죠. 이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입니다. 또 베란다 확장 공사라든가 또는 인테리어 비용이 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분명히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도 일반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10%를 낸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느냐? 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양도비용이라고 합니다. 양도비용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직접 양도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 양도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 나가겠죠? 그리고 또 국민주택 채권을 갖다가 사가지고 채권을 할인하는 경우 있습니다. 채권 매각차손. 또 뭐 공증 서류게 되면 공증비용도 들어가고요. 인지대금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직접 양도비용에는 뭐 중개인 수수료, 또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또 공증 비용, 인지대금, 또 채권 매각 차손, 채권을 매각해서 손해 생긴 거 할인하는 거 있죠. 채권, 국민주택 채권 사가지고 은행에다 할인하잖아요. 채권 매각 차손 등. 또 여러분, 팔게 되면 팔 때 세금 계산할 때 세무사한테 세무대행료 줬죠. 세무대행 비용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양도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자, 내가 판 금액은 1억이고 과거에 사왔던 건 7천이고 사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800이고 팔 때 들어간 양도비용이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자본적 지출과 기타 양도비용을 이런 말 씁니다. 기타 필요경비다라는 말 씁니다. 기타 필요경비. 그럼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실지 양도가액에서요, 취득가액 빼고 기타 필요경비를 빼던가,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빼게 되면, 자, 1억에서 빼보세요. 7천 빼고 800 빼고 200 빼니까 2천만 원이네. 이게 이익 생긴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차익. 이익 생겼다 이 말이야. 손해보는 건 뭐야? 양도 차손이 되는 겁니다. 차손이 생기면 세금 안 내요. 이득이 생겨야 돼. 차익 2천만 원 생겼습니다. 자, 그렇죠? 1억에 팔았어요.
총 들어간 비용이 8천 아닙니까? 7천, 800, 200을 더하니까 이게 8천이잖아요. 1억에서 8천 빼니까 2천. 그럼 공식은 실지 양도가액 마이너스 실지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 적시출 마이너스 직접 양도 비용은 양도차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2천만 원 생겼다고 세금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빼느냐? 이런 걸 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뭔가를 공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팔 때 어떤 사람은 1년 갖고 있다 팔고 어떤 사람은 5년 갖고 있다 팔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갖고 있다 판다 이 말이죠. 그럼 국가는 이 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사람은 뭔가 특별히 빼주겠다는 거야. 공제하겠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서 이 주택도 포함되죠. 뭐 주택도 있는데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얼마큼 공제하느냐? 보유기간 장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장단에 따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년에서 4년 미만 보유했다. 3년에서 4년 보유했다는 것은 이 양도 차익의 10%를 공제합니다. 양도 차익의 10%.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의 10%는 얼마야? 200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200만 원. 연수에 따라 달라요. 4년 이상 5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양도 차익의 1년에 3%씩이니까 4년이니까 3, 4,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다. 양도 차익의 15%입니다. 1년에 3%씩 공제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합니다. 자,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다. 양도 차익의 상구 27%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했다. 양도 차익의 30%를 공제합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또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단순한 겁니다.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양도 차익의 10%부터 최고 30%까지 적용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아파트를 여기 이거요 5년에서 6년 보유했다 합시다. 5년에서 6년 몇 프로입니까? 15%. 어디에 15%? 양도 차익의 15%를 공제하니까 0.15가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의 15%는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이걸 10년 보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니까 2천만 원에 30%는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니까 1,7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된다. 기억하시죠?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양도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지문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이다. 그러면 이걸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공제합니다. 뭘 공제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주자에 한해서 1년에 250만 원씩을 공제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누구나 1년에 250만 원씩을 공제해 줍니다. 누구나 1년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 공제하면 빼보세요. 1700, 250원이니까 1450만 원이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 3단계죠. 그래서 시험에 양도가액에서 이 전체 요거 이 전체를 필요경비라는 말을 써요. 필요경비. 네? 양도가액에서 이 세 가지 더한 거 있잖아요. 필요경비. 공식 만들어 봅니다. 양도차익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금액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단계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뭘 곱하는 거야? 세율을 곱하는 거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아시겠죠?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한다? 세율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식이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정됐어요. 2014년도부터 개정됐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2015년도 주택은 1년 이내 팔았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1년 미만 보유 할게요. 1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했다. 40%입니다. 40%. 1년 미만 보유했다. 몇 프로? 40%.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했다. 1년 이상 보유 시는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 (6%) (15%) (24%) (35%) (38%까지)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주택은 1년, 지금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정부가 작년부터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1년 이내 팔았다. 원래는 50%였거든요. 작년에 40% 내렸습니다. 40%. 주택입니다.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 6%부터 최고 100%까지 38%까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예요. 그냥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1억 5천만 원이 초과되면 38%입니다. 이건 나중에 암기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구나.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1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1200만 원 이하 시에는 6%예요. 6%. 그럼 얼마입니까? 72만 원이 되겠죠.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2단계는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시에는 15%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145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럼 식을 써볼게요.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이니까 얼마입니까? 14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죠. 25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15%. 그럼 이 계산해 보세요. 250만 원에 37만 5천 원이죠. 이게. 그러면 72만 원에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09만 5천 원. 이게 세금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니까 세금은 109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 책에는요, 이번 25회 공인중개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 책은요, 조세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보통 일반 시중에 있는 책들은 여기까지만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더 배움에서 특별 제작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실무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 상담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을 해서요, 부록으로 양도소득세 실무, 상속세 증여세 실무를 제가 여러분 양식도 넣어놓고 실무 서식까지 여러분 추가로 추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시고도 이 책을 버리지 마시고 뒤에까지 하셔서 실무하는데 많은 응용력을 배양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때 그거 하세요. 시험 보는 데는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론하고 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하시고 다시 실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적은 뭡니까?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합격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배웠어요. 주택은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 40%. 1년 이상 보유하면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 6%부터 최고 몇 프로? 38%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금 나왔잖아요. 얼마입니까? 109만 5천 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언제 팔았느냐? 실제 양도가액이 1억인데 언제 팔았느냐? 제가 만약에 2015년 하고도 2월 11일 날 팔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이날이 양도식입니다. 양도식이라는 건 오늘 돈 받은 날이야. 양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오늘 돈 받은 날. 오늘 1억을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면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이니까 2월 말일이니까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3월 말, 4월 말, 4월 말까지 4월 30일 다시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4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안 했다. 4월 말까지 안 하면 20%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20%가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1단계 양도차익, 2단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 2단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 가로놓기도 시험에 나오지요. 박스 안에 해놓고 다음 가로놓기에 알맞는 내용을 찾으시오. 또 지문에 이런 거 나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산출된다.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 계산 문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암기와 이해를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7강부터는 교재 순서부터 아주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